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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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2024년도 아파트의 매수 적기가 와 언제일까 이야기로 오늘은 영등포에 계신 이연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석동 대표님, 송내 이석동 대표님 오늘 참석해 네, 주셨고, 부천의 남인식 대표님 해가지고 저 세종몽땅 정진숙에서 오늘 4명이 아파트 매수적기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이현우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의 이현노입니다. 오늘은 그 모두의 관심사인 아파트 매수 적기는 언제일까? 과연 2024년은 아파트 매수 적기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4년 상반기에 아파트 매수가 적기인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그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입주 예정 물량이 감소했느냐 증가했느냐 부분인데요. 2024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전년 대비 약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세 가격 상승을 예상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집값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집값이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집값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전망은 어떠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가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조사에서 하락 응답이 더 많았던 것과 아주 대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금융 정책의 영향. 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별로는 어떠냐?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전망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역, 서울 일부 지역은 상반기에 일시적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실 때는 시장 동향, 금융, 지역별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인 재정 상태와 투자 목적에 따라서 최적의 매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2024년 상반기는 그럼 과연 아파트 매수 적기인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위에서 얘기했던 그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자,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다가 멈췄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딱 이렇죠. 아파트 가격이 조금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현재는 멈추어서 주춤거리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둘째로 이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아파트도 엄연한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는 당연한 그 논리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공급 물량은 앞에서 지켜봤듯이 향후 몇 년간 상당히 줄어든다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향후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시장의 돈이 풀리게 될 것이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미국도 그래서 금년 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경진 발표에 의하면 금년 예상됐던 금년 6월에는 아직 내리지 못할 것 같고 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시장 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작동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은 공급 가격 인상을 가져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겠죠. 다섯 번째, 매수자와 매도자의 움직임은 어떤가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분명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인 상황은 맞아요. 다시 말해서 팔려는 물건은 있는데 사려고 하는 매수자 수는 적기 때문에 매수자가 대접받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위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 이유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어, 저렴하게 나와, 어,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들은
현재 아파트 매물은 금방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래가 미처 되지 않은 물량들도 매도자는 더 오르면 팔기 위해서 거둬들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정부 정책은 또 그럼 어느 쪽이냐, 규제 쪽이냐, 완화 쪽이냐, 이것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겁니다. 근데 현재는 분명히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죠. 다주택자 일부 규제가 일부 완화가 됐고, 신생아 대출 특례, 분양 특례, 미분양 물량 매수자 특혜 등등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본다면, 최초 이 질문은 2024년 상반기 아파트 매수 적기일까? 적기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그런 질문에서 출발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짚어본 결과에 의해서 정답을 내려본다면 매수 적기다. 위에서 본 6가지 이유가 그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이게 오늘자 그 신문들을 제가 제목만 캡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원이라는 뉴스 매체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장 기지개 켜나 하면서 내 집 마련 추격 매수 대신 급매물 찾아라라고 해서 KB 부동산의 수석연구원인 그 박운갑 씨가 짚어준 내용입니다. 다음 아주경제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반등 시작, 상승세 직전 가격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라고 해서 뭔가 상승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니투데이라는 매체에서는 전셋값이 왜 이래? 한 달 새 4억이 뛴 동네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우측에 그래프에 보시면 수도권의 3.3제곱미터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해서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이제 경기도 과천 지역이고 그다음에 화성시, 뭐 수원, 영통, 하남, 그다음에 종로, 서울 종로 그리고 광명시까지 해서 수도권의 이런 단지들이 결국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근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흔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고 하는 증시 격언이 있죠. 그러나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무릎인지 어디가 꼭대기인지 어디가 어깨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지나봐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징후는 자세히 관찰하면 보입니다. 그 징후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024년 상반기 그제도 하반기는 매수 적기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예전처럼 큰 폭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투자보다도 안전자산인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우리 서민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내용 뭐 간단하게 써놓은 그 블로그가 있어서 이거 보실 분들은 들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네, 아파트 매수 적기에 대한 이야기 이현우 대표님의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혹시 네네. 질문 있으실까요? 동의합니다. 지금 이현우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집값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신 거에 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서울 잠깐만, 경기권과 이현우 대표님 화면을 네. 요거 공유하면 빼주시고 우리 화면 그럴까요? 네, 공유 아니 중지. 글씨가 있어야지. 그렇죠. 아니 그대로군요. 아니. 어, 네. 그래 이제 그럼 요 혹시 앞에 맨 질문, 앞에 두고 시작하죠. 혹시 네. 질문 있으신 그 페이지를 열어드리려고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네. 아파트 매수 적기가 매수 그 공급 물량이라든가 전세 금액 상승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는데 지방은 또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들이 많이 음, 있거든요. 지금 네, 세종 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급 물량이 없어서 임대가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올라갈 것 같고 진행이 되지만 대전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충청권에 있는 청주나 이런 경우는 지금 공급 물량이 워낙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아파트 매수 적기가 서울 경기권과 지방마다 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를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하시고 무조건 내가 어느 지역인지 사야 될지 어떠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는 그 저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은 생각은 그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그 발표에서도
다섯 번째 항목에 지역별 차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네네네. 수도권과는 분명히 지방과는 조금은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예, 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매수 타이밍을 그러면 모두가 집을 사야 되느냐? 뭐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막 사라 뭐 이런 것보다도 어, 실수요자들 위주로 접근했을 때 타이밍을 언제 사는 게 좋을까라고 봤을 때 실수요자분들은 금년이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의 이제 그 적기를 한번 짚어본 겁니다. 이게 뭐 누구나 무조건 다 지금 금년도 사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금리가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서 왜 굳이 지금 금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매수 타임을 제가 좀 적기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했냐 하면 금리는 아직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앞으로는 떨어질 것을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금리 하락 부분과 매칭돼서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봤을 때 지금 사고 지금 금년도에 살려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사고 나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지. 금리가 가시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뭐 사람들이 막 매수하려고 덤벼들 때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 있잖아요. 누구나 산다면 값은 뛰게 돼 있는 것이고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그런 시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그때보다는 한 발 빠르게 우리가 아까도 뭐 바닥이니 무릎이니 어깨니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수요자들은 조금은 뭐 서두르는 듯이 뭐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은 게 금년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매수 적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 정진숙 대표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지만 또 그렇다고 정진숙 대표님 말씀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지방 아파트는 그러면 좀 물론 대구 같은 건 지금 미분양이 엄청 나가지고 제일 많다 그러죠. 그럼 대구는 그러면 투자를 오래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미분양 분명히 해소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파는 물건, 뭐 증권같이 그렇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대구 같은 경우도 올해 좀 사기는 좀 꺼려지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온갖 이제 다 나오잖아요. 뭐 무이자 융자라든가 뭐 이런 별 가진 온갖 혜택이 진짜 대구도 뭐 3년, 4년, 5년 결국 지나면 거기도 또 분명히 모자르게 됩니다. 분명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장기로 봐서는 무조건 오른다. 단기일 때는 지금 얼마나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반등의 시점이 6월이냐 12월이냐 이런 차이를 우리가 두고 있는 거지. 그럼 대구라면 이제 좀 천천히 반등은 되겠지만 뭔가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저는 이제 움직임이 있다면 또 급격하게 소진이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 움직임 중에 가장 큰 게 금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전 시간에 우리 남 대표님이 발표했지만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움직인다 그러셨잖아요. 오면 찾는다는 게. 그럼 결국 신생아 특례는 왜 움직였을까? 뭐 금리 금리 부분이죠. 때문에 지금 움직인 네. 거예요. 네, 이자가 다른 싸니까. 사람들도 신생아 특례가 아니라 금리만 좀 해결해 준다면 분명히 이거는 추가 매수세가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금리가 좀 못 떨어지는 거 이것이 좀 구매를 좀 못 하고 있고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계속 뭐 이제 뭐 면역도 생기고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생기고 한다면 뭐 지방 아파트도 지금이라도 1년 뒤에 팔고 2년 뒤에 팔 게 아니라면은 지금이라도 조건이, 매수 조건이 이제 별별 조건들 다 부분양되니까 엄청 주잖아요. 다 완공해놓고서. 그런 조건을 잘 선택한다면 골라서 지금도 매수하는 것도 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사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네네네. 거주자, 실수요자. 네네네. 실수요자라면 네네. 굳이 뭐 6개월 뒤에 1년 뒤를 본다고 진짜 바닥에서 잡기 어렵거든요. 바닥에서 그렇죠. 네. 증시처럼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훅 가는 걸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순간에 훅 가는 거.
하다가 이제 본인 뭐 전세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그 본인이 한두 달 뒤에는 또 여섯 달 뒤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다르게 변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런다면 지금 상황이 있다면 지금 살려고 한다면 내수적기다. 지방도 골라서 잘 비교를 해가지고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따져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서 제일 저렴하게 조건 좋게 본인이 상환하기 그런 것도 다 계산해서 한다면 지금은 진짜 지방이라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실거주지 않으면 이렇게 물론 투기적 수요자라면 가장 최저가를 잡으려고 항상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지만 실거주자라는 전제 하에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뭐 아주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뭐 조금 전에 요 5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아주 바닥이라는 데서 가장 싸게 사고자 하는 사람 심리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타이밍을 이런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가장 근접한 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되면 실수요자는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걸 뭐 바닥에 사겠다고 가장 그 금리도 낮고 가격도 채바닥 그런 점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다른 네, 대표님들도 혹시 남 대표님. 저도 이현우 대표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변수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그 시장 친화적인 그런 이제 정책들이 과연 이제 잘 이행이 될 것인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또 전쟁을 한다고 하면 그 이제 기름값이 이제 폭등하고 기름값이 폭등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 그다음에 또 국제적인 그런 전쟁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되고 질질 끌어버리면 이게 이제 타이밍이 지금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쨌든 좀 더 하반기로 갈지 어쨌든 변수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수요자는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실수요자는 네. 언제나 지금이다. 예. 네. 예. 제가 지금 중요한 남 대표님께서 이제 중요한 그 외부 변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그런 진짜 그 외부 변수 요인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요인이 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IMF 사태나 그 금융위기 이런 때 부자들은 사실은 또 더 좋은 거 정말 골라서 주워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번에 만약에 뭐 좀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돼서 어떤 뭐 진짜 생각지도 않은 큰 폭의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부자들은 또 한 번 속으로 캐제를 부를 수도 있는 타이밍이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상을 외부 해볼까요? 변수는 네, 한번 잠깐 예상. 해보시죠. 전 네네. 국제 정세가 분명히 기름값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네. 바이든도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근데 요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되게 웃기는 전쟁이에요. 이란이 이스라엘 때린다 얘기하고 때리고 제한적으로 때리고 이건 서로 진짜 그 논평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서로 확전은 싫다는 얘기잖아요. 네. 서로 뭐 옛날 같은 이스라엘이면 두들겨 맞았으면 하마스 때리듯이 그냥 그 다음날로 이란에 갔다가 두들겨 팼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지금 네. 그것도 좀 눈치 보고 있고 이란도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은 서로 눈치 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하마스만 더 두들겨 잡는 형태로 끝나는 가고 비난을 받더라도 네탄야후 제 개인적인 저입니다.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정보를 아니, 제한적이니까 네네. 다만 경험적으로 네네. 이런 상황이 진짜 웃기는 전쟁이다. 근데 하나 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때리는 거는 이거는 우크라이나는 계속 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정유 뭐 17%가 뭐 생산이 좀 줄어들었다. 석유값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국제유가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겠는데 그래서 뭐 미국도 뭐 하지 말라 그런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생존의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무기 지원해주면 우리 정유시설을 안 때릴게 빼고 때릴게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뭐 말 그대로 더 심하게 거꾸로 우크라이나를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제재할 수는 없고 뭐 무기를 안 주는 방향은 있겠지만 뭐 유럽에서 줄 수도 있고 해서 분명히 정유시설은 더 때릴 것 같고 그럼 인도나 중국이 거기서 못 사가지고 온다면 사우디나 이쪽에서 사야 되니까 국제유가가 이제 그쪽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위험한 거지.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좀 적절하게 때리면서 갈 거지. 기반 시설 중에 이걸 뭐 무자비하게 뭐 러시아 정유시설 다 파괴할 거야.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다른 시설을 이제 타겟을 잡고 더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유시설은 좀 어느 정도 줄여놨고 지금 그래서 좀 전쟁도 좀 재미있다기보다 좀 웃겨요. 너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가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갈 것 같지는 않다. 유가는 그렇게까지. 네. 근거 없는 겁니다. 네, 아니, 뭐, 뉴스상으로 보더라도, 오늘도 나온 뉴스가 이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격을 하긴 했는데, 미리 예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해서 다 떡었어요. 드론은 90% 이상 다 떡어서 피해가 사실 실질적으로 별로 없고, 이란도 하는 얘기가 우리가 공격을 하긴 했는데, 추, 게- 추가 공격 예정은 없어. 니네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안 할 거야. 이러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내 중요한 선전은 거는 네네. 중요한 거는 미국이 싫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고 바이든은 지금 그 가뜩이나 트럼프한테 약간 그 밀려서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그런 정세까지 불안해지면 정말 결정적으로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필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말리고 이란한테도 다독거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 기름값에 영향은 받을 거예요. 어쨌든 뭐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으니까 영향은 받는데 이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 정도만 상황 관리가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관리가 돼서 간다 그러면 그렇게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024년 아파트 매수 적기일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쨌든 경제 흐름과 국가 정세에 따라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 하나씩 나누어 주셨는데 오늘 영등포 이현우 대표님의 매수 시기가 올 하반기가 적정하다는 분들의 공감 의견이 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빠른부동산 TV는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공인중개사 각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이렇게 멀리서 소통하면서 안내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계속적으로 시청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양한 정보들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댓글에 저 이런 이야기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이 어떨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안내해 주시면 지역마다 중개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거든요. 이러한 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댓글 활용해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눠 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공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빠른TV 영등포의 이현우 대표님과 부천의 남희석 대표님, 그 다음에 송내의 이석동 대표님, 저 세종몽땅 정진숙 대표 4명이 함께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